네, 이번에는 키워드로 읽어보는 시장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까? 네, 이것입니다. 원래 뭐 인상 얘기까지 나왔다가 인상 얘기는 이제 좀 쑥 들어간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표들이 좀 소비나 부진하게 나오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조금 왔다 갔다 여전히 설왕설래 상태인데요. 팩트를 체크해 보면 4월 CPI가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월비 계속 올랐거든요. 전월비 계속 높은 상승률을 찍다가 지난 4월 발표된 CPI에서는 전월비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3월에 0.4가 올랐는데 0.3으로 떨어졌고 근원 물가도 0.36에서 0.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기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이게 한 6개월 만에 처음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매파적으로 의견을 냈던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은 이제 과도하다라는 쪽에 이제 여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수치고요. 하지만 뭐 한 달 물가를 보고 연준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두어 달 정도 파월이 살짝 언급했듯이 지난 FOMC에서 한 두세 번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9월에 인상할 확률이 몇 %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뭐 애매하지만 한 6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9월이 아시다시피 좀 애매한 시점이죠. 그 대선을 한 달 반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또 후보 토론, TV 토론회가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그 중간이 미국 대선이요? 9월 FOMC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확실한 증거가 그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9월에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우세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FOMC 의사록도 이번 주에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계속 주목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늘이죠 있고요. 네, 다른 연준 의원들도 계속 근데 연준 의원들은 보면 제각각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점도표라든지 그동안 투자 의사 결정에서 매파적으로 점을 안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는 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의사 결정은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 조금 확인된 팩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많은 인사들이 사실은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을 받은 뭐 인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도 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추론해 보고요.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내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물가 분명히 잡히고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고용 식구, 근원 물가도 지금 골치 아픈 항목들이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게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9월 달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매파적인 인사들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 같은데 시장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 발언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변동하는 그 폭은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연준 의원들이 이제 2분 매파인데 전도표 찍을 때 손은 비둘기고 그 영향이 그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지는 않을 걸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고요.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22일 날 엔비디아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요. 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을 포함해서 미국의 대체적으로 지금 기업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1분기 실적은 마무리되는 분위기죠.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 유통주까지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실적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호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이 되겠네요. 엔비디아 실적이 맞습니다. 발표되는데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엔비디아가 3분기 연속 거의 200%대 넘는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240% 전분기 대비 240%의 매출 증가, 놀라운 숫자죠. 대단한 거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연초 대비 90% 이상 올랐고 1년 내에 뭐 한 30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내다보는 200%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이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 반응은 조금 뜨뜻미지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놀라운 실적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중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본 주가의 향방은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말씀 주셨듯이 올해 전체 실적 흐름인데요. 올해 월가의 뭐 예상치는 뭐 전년 대비 한 11%, 그 정도 10% 이상의 EPS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간으로요? 네, 연간으로요.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M7은 계속 줍니다. 1분기를 60% 증가율을 피크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의 증가율에서 연말 4분기에는 한 25%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거죠. 예. 그 M7은 계속 줄어들고요. 줄어든다기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고요. 4분기는 한 15%, 14%로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M7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한 495개 종목이라든지 493개 종목의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면서 M7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 시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무리하지 않고 이 강세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이거 시장은 좀 거기에다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엄청난 주식들 7개, M7, 그 다음에 나머지 493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S&P 500에 이제 500개 기업을 주로 이제 지수로 인덱스를 내기 때문에요. M7이 실적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지만 다른 기업들이 메워준다면 좋은 거죠. 건강한 겁니다. 실적 얘기를 다 해주셔서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은 어쨌든 뭐 신고가로 홀을 가는데 국내는 그야말로 눈치 보기 약간 이제 옆걸음 장세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국내는 역시 뭐 반도체 중심으로 조정시에 포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전략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뭐 미국은 M7이나 M5가 있는데 한국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지금 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주요 20개 국가 중에서 14개 국가의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70%지 않습니까? 한국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들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반도체 외에는 실적이 조금 뚜렷한 종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달러가 아무래도 좀 강세 기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기대만큼은 조금 시원스럽게 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을 조금 옥죄고 있는 이제 그런 요인들인데 아무래도 뭐 미국 가겠죠. 미국 증시 따라서 조금씩은 후행하면서 좀 눈치 보면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도 전망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또 주시는 김한진 박사의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존 템플턴 경의 얘기입니다. 주식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죠? 시장 자체가 그죠? 투자하기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시장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제가 가르침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존 템플턴 경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즉흥적인 투자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뭐 포머에 떠밀려서 하는 투자,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좀 투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시장이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종목을 사는 이유, 파는 이유, 그리고 조금 우리가 목표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가면서 침착하게 투자하는 게 정석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투기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기를 반복하다 보면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고요. 조금 건전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는, 누적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알고는 있죠. 잘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실천해 가는 과정이 투자의 이제 과정들이고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진보하는 게 그런 거죠. 예.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